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영어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예비고일 저기 영어 선생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환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치지 않습니까. 릴라쌤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네. 강의를 들었는데, 네. 저는 그 릴라라는 그 영장류가 네.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유, 그런 네. 영장류가 있었네요. 네네네. 세상에 엄청난 영장류인데요. 신인류인가 봅니다. 굉장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는데 예. 사람들이 막 있고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릴라 무리가 예. 이제 이쪽에서 이쪽 길을 건너가야 돼. 예. 근데 대장 릴라가 예. 딱 제일 먼저 나와서 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새끼 릴라, 그 아이 아는 릴라들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 릴라 딱 서가지고 쳐다보더라고. 저도 모르는 사실 어떻게? 그래서 조그마한 나중에는 막 딱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새끼 그 수컷 릴라가 조금 좀 청소년 릴라가 딱 그 대장 릴라 하는 걸 슬쩍 한번 보더라고. 걔 나중에 크면 그렇게 하겠죠. 예. 어서워. 그래서 릴라는 사람 해치지 않는구나. 예.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굉장한 리더십의 영장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아요. 네. 리더십의 릴라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답답하신 예비고일 어머님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영어 학습에 좀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루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어머님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을 좀 주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중학교 때는 그럭저럭 영어를 공부를 했고 학교를 좀 따라갔고 네. 시험 때 어쨌든 폭발적으로 외웠고 근데 정확하게 체계적인 영어 공부는 안 했고 고등학교는 가고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죠. 예비고일인데 네. 지금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닥친 어머니.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그 차이가 뭐냐면 그 기준점, 선이 있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가는 선이잖아요. 요 선을 넘으면 중학교까지는 영어를 암기라고 생각해요. 영어 과목은 암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암기 플러스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붙었어요. 여기서 추론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수능적 사고라고 그러죠. 중학교 때까지는 수능적 사고가 없어요. 교과 과정에서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밟는 거죠. 문법 중심으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수능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 암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이 내년 3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 역대죠, 역대. 역대하면 2022년부터 한 2017년, 한 18년 정도까지의 역대 모의고사를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그러니까 3월보다는 6월이 어렵고 6월보다는 9월이 어렵고 9월보다는 11월이 어려우니까 2022년도 3월, 2021년도 3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월 끝나면 2022년도 6월 거, 그 다음 2021년도 6월 거 해서 역대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풀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풀면서 뭘 느끼냐? 내가 단어가 약하구나.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네. 세 번째, 해석이 안 돼. 다 튀어나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 요 요소들을 이제 플랜을 짜야 됩니다. 내가 해석이 안 되구나. 그러면 구문독해를 통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구문독해를 통해서 해석 능력을 배워야 되고 단어가 약하다. 너무 약하다. 중학교 느낌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고등과정의 필수 단어. 제 책을 소개하면 광고니까 생각하고. 하셔도 돼요. 그 광고를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과정 단어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답 추론 방법. 어떻게 이런 유형은 어떻게 답을 도출하지? 그 도출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현재 심각 정도냐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리고 학생마다 틀리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잡아서 고1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상태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진단해서 플랜을 짜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역대별 모의고사를 정복한다. 두 번째, 내가 예상되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능률 교과서다, 아니면 뭐 비상이다. 예상되는 교과서가 이제 2월 초면 나오죠. 어제 대부분 다 발표됐습니다. 발표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가 보통 8과까지 있다. 그러면 1과에서 추구하는 문법 2개, 각 중요 문법 2개씩 있습니다. 각 과마다. 그 2개가 있으니까 8과니까 2, 8, 16, 16개죠. 16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3월 되기 전까지 2바퀴 이해독을 시켜라. 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공법입니다. 네, 요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능률 교과서가 있고 비상 교과서가 있고, 그죠? 지학사가 있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문법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쌍팔년도 이 용어가 전문 용어인데 쌍팔년도 그죠? 네, 그때 하던 거예요. 1페이지부터 쭉 하는 거나. 그거는 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고등학교에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 문법 사항과 영작을 연결시키고 수능자 사고인 모의고사를 잡고 모의고사 밑에 하부 개념으로서 수능 접근법, 독해 접근법, 두 번째 구문 독해. 이렇게 포장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공부법입니다. 이런 정답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방송이네요. 네. 좀 이렇게 입이 좀 풀리셨어요. 네. 진작에 이러셨어요. 좀 있으면 작두 타실 거예요. 이게 원래 네, 그 네. 우리 일타 강사의 미덕이 네. 그 자기 PR이에요. 네. 네, 그거 못하면 일타 강사가 안 되죠. 그럼요. 왜 내가 최고인지는 내 전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탈 강사. 그러면 예전에 뭐 예를 들면은 그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든다. 예. 그러면 예를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 예를 들면은 네네.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만약 능률 김 출판사예요. 네. 이거 만약에 중간고사가 보통 2과까지 가죠. 예, 두 세대죠. 고등학교는 예, 그러니까 1, 2과에서 추구하는 문법이 만약에 뭐 투부정사다 네. 그러면은 부정사가 2과는 뭐 동명사다. 예. 그러면은 투부정사도 꼭지가 많아요. 뭐 음. 투부정 의미상 주어부터 해서 뭐 명사적 용법이 쭉 많잖아요. 그 많단 말이죠. 그 항목 중에서 이 교과서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를 또 잡아내야 되죠. 분석을 해서. 그럼 이 부분을 먼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짤강이 짤강. 그 부분 들으니까 짤강 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 그리고 응용 문제 이걸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다음 플러스 이 학교에서 출제했던 기출 문제 있죠. 여기 엮어서 풀어봐야죠. 그럼 이 아이가 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순 암기인지 응용이 되는지. 예, 그래서 그걸 풀면서 또 담당자한테 코칭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이걸 강의를 들었는데 적용 못하네? 그럼 이 적용 못한 이유가 뭔지를 담당 코치가 잡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너는 투부정사 개념은 아는데 이 투부정사 개념 속에 있는 단어를 모르구나. 이걸 틀린 이유는 이 단어를 몰라서 그렇다. 그럼 두 단어를 또 보강해야 될 거고. 그래서 완전 이 아이들 표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강의를 기본적으로 강의가 없다면 담당 선생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설명하고 응용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하이터치. 네, 하이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터치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응용 문제들을 모의고사식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면 의미상 주어를 한 100문항씩 그죠? 풀어보려면 거기에 함정 요소들이 다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때문에 뭐 이제 하산할 때 된 거죠, 그 정도만. 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교과서의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시스템이 이렇거든요. 문법 1페이지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3월 내년 중간고사 범위하고 다른 걸 배운 거야. 그럼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럼 범위를 안 배웠잖아요. 그럼 범위 될 때 되면 한 달 전에 보통 시험 대비하잖아요. 그 한 달 전에 대비하는 내용은 또 그 2달 전에 했던 내용하고 다른 거야.
그 이 안에 뭐냐 맨날 새로운 거예요 문법이. 맨날 새로운 거예요. 그럼 맨날 새로우니까 방학에 열심히 한 게 이거 연결 안 되니까 또 틀리는 거죠. 또 틀려주는 거예요. 예.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애는 3회독 해야 될 애고 B라는 애는 선행을 해도 될 애고 또 C라는 애는 현행과 선행을 같이 해야 되고 그게 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수많은 학생을 통해서 그걸 좀 뼈저리 느꼈어요. 네, 느꼈는데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확신하고. 네. 이야, 정말 멋진데요. 그 뭐 저는 뭐 그 이거를 그 뭐 이마트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쿠팡이나 네, 혹은 다이소에 가면은 네. 물건 너무 많잖아요. 네. 미치겠어요. 다 갖고 싶어서. 그죠. 예? 맞아요. 일본에 가면은 돈키호테라는 잡화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막 다 팔아. 예, 심지어 뭐 리모아 가방도 팔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구경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없는데. 네. 다이소에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필요하면은 1층에 어디 몇 그죠. 창구에 딱 가야 되는 거죠. 과연 그 저는 이제 다이소에게 이걸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플을 빨리 만들어라. 어떤 물건이 어느 구조에 있는지 A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줘. 이거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아 너네. 뭐 물론 다이소 회장이 제 말 안 듣겠지만 예? 전 다이소 회장님 만나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 이거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책을 싸기 위한 끈 하나를 찾는데 10분을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효과적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태환 쌤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거를 못 사면 화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혹은 다이소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영어 문법은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해당되어지는 교과서에서 우리 애가 모르는 분야를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택지 맞지 않대. 왜 처음서부터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공급자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느냐. 네. 그러면 안 된다. 아이에게 맞춰서 그 학교에 맞는 내용의 영역이 있다. 네. 그걸 빨리 찾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네네네. 대단하죠. 네. 왜냐면 홈페이지에 그 목록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네. 한번 목록 보시고 우리 학교에 맞는 것들도 한번 네. 찾아보시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돈을 안 받잖아요. 예,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요게 잠깐 보시면 예. 이게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연쌤 학원에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천편일률적인 그 책이 아니라 그 학생에 맞춰갖고 모든 진도가 여기 다 짜져 있죠. 그러니까 단어, 내신, 수능, 구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작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쵸? 네. 근데 지속성이거든요. 사실 반복이 지루하지 않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돌아가니까 너무 저는 그게 놀라웠죠. 그 시스템 자체가. 세종대왕님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예.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어머님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네. 없다. 그렇다면 없는 시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영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있다. 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네.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해라. 네네네. 학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네.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어떤 것을 공부해라. 네. 우리가 쇼핑할 때는 필요한 것만 산다. 영어 공부에도 가장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스케줄을 짜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학원이 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는지 우리 애가 배정된 학교의 영어 내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공부시켜야 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원을 보내시라.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멋진데요. 예. 다음 방송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겠죠. 예. 네? 예. 멋있습니다. 어우.
다음에는 제가요? 무슨 옷을 입고 싶어요? 옷이 없어요. 다음. 네? 이러면은 뭐 이제 뭐 우리 애는 중3인데요. 이거 어쩝니까? 뭐 이런 네. 내용들 갖고 막 마구마구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내친김에 네네네. 내친김에 네네네. 그러면 중학생들은 네, 이거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네네.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있는 것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네네. 중학교 학생들. 네네네.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네네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